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빠박쌤이에요. 자, 이번에 대학 일반물리학 학장판에서 배울 내용은 7장 개의 에너지입니다. 자, 여기서는 2를 이제 도입을 할 거고, 그리고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통해서 운동 에너지를 도입할 거고, 그 다음에 포텐셜 에너지도 도입할 거고,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잡다한 얘기들이 좀 많아요. 자, 7장 개의 에너지 이렇고요. 먼저 개와 환경. 자,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개 시스템이 있어요. 그리고 개 바깥은 환경, environment 또는 주위, neighborhood. 그러니까 합쳐서 주위 환경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개하고 환경 사이에 상호작용을 해요. 이때 대표적인 상호작용이 일반 물리학 1에서는 1, 일반 물리학 2에서는 열, 뭐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2를 공부해 보면은, 자, 먼저 1의 정의. 자, 힘이 작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변이만큼 운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 일은 힘의 크기 곱하기 변이의 크기 곱하기 힘 벡터하고 변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취한 거. 자, 이렇게 되고 이제 두 벡터를 곱해서 그 결과가 스칼라가 되는 스칼라고, 뭐 벡터에 되죠. 이제 빠박쌤이 좋아하는 도트 프로덕트로 쓰면은 이렇게 F 도트 델타 R, 예,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1의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 변이의 단위가 미터, 코사인 세타는 단위 없습니다. 그냥 숫자예요. 그래서 1의 단위가 뉴턴 미터인데 그거를 간단히 줄이라고 하죠. 요거는 이제 MKS 단위계고, CGS 단위계에서는 뉴턴 대신에 다인, 미터 대신에 센티미터 써가지고 얘를 곱한 거를 에르그라고 해요. 그래서 1줄이 10의 7승 에르그에 해당돼요. 예. 상당히 크죠. FPS 단위계는 뭐 1의 단위 특별하게 없고, 그냥 힘의 단위 파운드에다가 길이의 단위 피트 곱한 거, 뭐 이렇게. 자, 1의 정의 알아봤는데, 그 일상생활에서 1의 정의하고 물리학에서의 1의 정의가 같지가 않아요. 뭐 예를 들어 그 설악산 흔들바위, 그래서 힘줘도 움직이는 것 같기는 한데 도로 제자리,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커도 변이가 0이죠. 그러면 1은 0이에요. 겁나 냉정하죠. 그리고 움직이긴 움직였는데 힘하고 변이 사이의 각도가 90도예요. 그러면 그 힘 때문에 움직인 게 아니에요. 뭐 딴 이유로 움직인 거예요. 그래서 그 각도가 90도인 경우는 역시 이한 거 아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구심력. 구심력은 원의 중심 방향이고, 그래서 구심력이 작용하면은 일을 안 해요. 속도의 크기는 일정하고 방향만 바뀌어요. 자, 일의 정의. 뭐 다시 말하면은 그 일정한 힘이 작용할 때 일인데, 예,
힘이 일정하니까 수평선. 그럼 그 아랫부분에 그 면적, 요 직사각형의 면적이 1이죠. 네, 그래프에서의 의미 알아봤고요. 연습해 봅시다. 자, 청소기에다가 비스듬히 힘을 가해가지고 움직여요. 그때 한 일의 정의에 따라 힘의 크기 곱하기 변위의 크기 곱하기 둘 사이각의 코사인 취한 거. 힘이 50.0N, 변위가 3.빵빵m, 각도는 30.0도. 예, 그래서 계산해 보니까 130줄. 자, 그리고 빠박생 종특 시키지 않은 거 하는 거. 그래서 먼저 중력의 합리를 구해보면은 뭐 중력의 크기 곱하기 변위의 크기 곱하기, 근데 중력하고 변위하고 각도가 직각이죠. 그러니까 코사인 90도. 그래서 중력의 합리는 없어요. 그 다음에 수직항력의 합리는 수직항력의 크기 곱하기 변위의 크기 곱하기 변위하고 수직항력 사이의 각도가 역시 90도죠. 그러니까 1 없습니다. 예. 시키지 않은 것도 해봤어요. 자, 다음은 1은 1인데 그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 한 일. 자, 그러면 그래프가 꿀렁꿀렁. 역시 이 모양이 직사각형이 아니어도 얘가 이 힘이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들이 무수히 많이 모여서 이 곡선 아랫부분의 면적을 이룬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적분에 해당되죠.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 변하는 경우에는 힘을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힘이 여러 개 있으니까 R자 힘 적분해주고, 그러면 1도 R자 1이 되겠죠. 예,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 이 한 일은 이렇게 구합니다. 또 연습해 봅시다. 자, 위치에 따라 힘이 0m에서 4.0m까지는 5.빵 N, 4.빵 m에서 6.빵 m까지는 5.빵 N에서 0N으로 변해요. 뭐 어쨌든 그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죠. 그때 2를 구하라. 뭐 적분, 이제 힘을 적분을 하는데 뭐 0m에서 6m까지. 근데 이제 0m에서 4m까지는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이고, 4m에서 6m까지는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고,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면적하고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따로따로 구해서 전체 1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게 그냥 이렇게 사다리꼴 하면은 전체 1을 구할 수 있죠. 자, 사다리꼴의 면적, 윗변 더하기 아랫변 나누기 2 곱하기 높이. 그래서 25 줄이 얻어지네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의 대표적인 예는 중력이에요. 그러면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의 대표적인 예는 용수철 힘입니다. 그래서 용수철이 이렇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 요런 거를 이제
평형 상태라고 하는데, 자, 여기서 뭐 늘어났어요. 그럼 줄어들려고 그러죠. 줄어들었어요. 늘어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융수철 힘, 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복원력.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탄성력이라고 많이 부르죠. 영어로는 elastic force. 엘라스틴했어요. elastic force. 근데 우리는 그냥 간단히 용수철 힘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 용수철이 많이 늘어날수록 혹은 많이 줄어들수록, 그러니까 용수철의 그 길이 변화가 클수록 그 용수철 힘도 커져요. 그걸 후계 법칙이라고 하죠. 그리고 앞에다가 이렇게 마이너스 부호를 붙이기도 하는데, 요거는 그 변이하고 그 반대 방향이다. 그 힘 벡터의 방향이. 그래서 이거를 용수철 상수 또는 영어로는 스팀니스, 뻣뻣한 정도. 그래서 얘가 크면 클수록 용수철이 뻣뻣해서 길이가 잘 안 변해요. 단위는 뉴턴 퍼 미터고. 자, 이거를 후계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후기라고 뉴턴 시대 때 사람인데, 뭐 아무튼. 자, 그 다음 이제 용수철 힘이 한 일. 그러니까 위치에 따라 변하니까 힘을 적분해서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적분을 해보면은 용수철 힘이 한 일이 WS는 2분의 1 KXI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F의 제곱. 보통 물리학 공식이라는 게 나중 거 빼기 처음 거의 형태를 많이 이루거든요. 근데 용수철 힘은 예외.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그래서 그 유의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적분해서 계산했는데, 사실 적분해서 계산하는 건 좀 오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용수철이 XI만큼 늘어난 상태에서 더욱더 늘어나가지고 XF만큼 늘어난다. 그럼 힘도 커지죠. 마이너스 KXI에서 마이너스 KXF로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은 면적이 요거죠. 요 면적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 큰 직각삼각형의 면적에서 작은 직각삼각형의 면적을 빼죠. 그러니까 큰 직각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빼기 작은 직각삼각형의 면적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자, 그러면은 용수철 힘이 한 일이 나오죠. 2분의 1 KXI의 제곱 빼기 2분의 1 KXF의 제곱.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예? 그러니까 꼭 적분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적분이라는 게 그 그래프 아랫부분에 그 면적을 구하는 거니까 그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있어요. 자, 다음은 뭐 용수철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원래는 이제 용수철 힘 때문에 평형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거는 용수철 힘과 크기가 같고
그 방향이 반대인 힘, 그 외부 작용력이 작용해서 그래요. 간단히 외력. 자, 그래서 그 외부 작용력이 한 일, 예, 이거는 용수철 힘이 한 일하고 부호가 반대겠죠.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니까. 자, 그래서 그 외부 작용력이 한 일은 2분의 1 kxf 제곱 빼기 2분의 1 kxi의 제곱. 그래서 용수철 힘이 한 일하고 부호가 반대다. 그래서 용수철 힘이 한 일하고 외부 작용력이 한 일하고 구별해야 돼요. 뭐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자, 이론은 이만하고, 자, 문제로 연습해 보면은, 자, 용수철에 아무것도 매달려 있지 않고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데 여기다가 물체를 매달아 가지고 그러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늘어나나? 예, 천천히 그렇게 용수철이 늘어나게 해요. 그래서 용수철이 D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위쪽으로 줄어들려고 하는 용수철인 아래쪽으로는 중력, 얘네가 서로 크기가 같죠. 그러니까 R자임 구해보면은 용수철인 D만큼 늘어났으니까 용수철 상수 곱해서 KD, 그리고 중력은 아래쪽 은영.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는 D분의 mg가 돼요. 자, 근데 질량이 0.55kg, 중력과 속도는 9.80 m/s², 그리고 용수철이 늘어나는 길이 D는 2.0cm, 그러니까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m.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2.7 곱하기 10의 2승 뉴턴 퍼 미터. 자, 용수철 상수 이렇게 구할 수 있고, 질문 B는 그때까지 용수철 힘이 한 일, 순서에 유의하라고 했죠. 처음 거 빼기 나중 거. 근데 처음에 용수철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은 상태, 그러니까 xi가 0입니다. 그리고 xf는 이제 d만큼 늘어났죠. xf는 d예요. 자, 그러면은 용수철 상수가 질문 A에서 구한 2.7 곱하기 10의 2승 뉴턴 퍼 미터, 그리고 거리 D는 2.0cm,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미터. 그래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5.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줄. 그러니까 그 용수철 힘하고 변이하고 방향이 서로 그 반대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온 거예요. 자, 이때 시키지 않은 거 해보면 뭐 중력이 한 일 같은 거 구해보잔 말이에요. 중력이 한 일은 위치에 따라 일정한 힘이니까 mg d, 중력 아래쪽, 변이도 아래쪽, 같은 방향이죠. 그래서 질량이 0.55kg, 중력과 속도 9.80 m/s², D가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m.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1.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승줄. 그래서 이상하네. 왜냐면 중력이 용수철 힘하고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인데, 그러면 용수철 힘이 한 일하고 중력이 한 일하고 부호가 반대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용수철 힘이 한 일하고 중력이 한 일을 더하면 0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근데 0이 안 되죠. 그래서 왜 이러지? 그 이유는 말이죠, 이 용수철이 늘어나서 D만큼 늘어났을 때가 돼서야 비로소 그 용수철 힘하고 중력하고 이제 크기가 갖고 방향이 반대가 된 거죠. 그 전에는 안 그랬어요.
그리고 요 과정을 보면은 천천히 났잖아요. 근데 천천히 안 놓고 얘를 빠르게 그냥 놓아요. 그러면 용수철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위아래로 댕댕댕댕 이렇게 진동을 한다고요. 진동을. 즉 원래대로라면 이제 곧 배우게 될 운동 에너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천히 늘어나게 하는 과정에서 그 운동 에너지를 우리가 제거했던 거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0인 결과가 얻어지는 게 아니고 원래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 그래서 0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융수철 힘이 한 일하고 중력이 한 일하고 부호가 반대고 크기가 같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즉 절대값이 같다.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 결과가 이제 앞으로 배울 그 1 운동 에너지 정리, 그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요 예제는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한 그 떡밥을 그 뿌리고 있는 그런 예제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러면 그 떡밥을 내려면 물어봐야죠. 자, 1 운동 에너지 정리. 원래 물리학에서는 정리라는 말 잘 안 쓰거든요. 대부분 법칙이지. 그러니까 이 정리라는 말은 수학적으로 증명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이 위치에 따라 변하는 힘이라고 하면은 촉불해야죠. 자, 그런데 F는 ma. 다음 가속도는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리고 속도는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거. 그러니까 dt분의 dx. 예, 이걸 마치 분수처럼 취급해가지고 dx는 vdt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은 역시 분수처럼 취급해서 요 dt가 지워지죠. 예, 그래서 mv dv. 그러니까 x에 대한 적분이었는데 v에 대한 적분으로 어느새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치환 적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 nvf의 제곱 빼기 2분의 1 nvi의 제곱. 그래서 여기서 그 2분의 1 nv 제곱이라는 양을 운동 에너지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자 이거예요. 그러면은 요게 그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1하고 같죠. 그렇게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법칙이라고 안 하고 드물게 정리라고 한 겁니다. 어떤 개에 중력이라든가 용수철 힘이라든가 그런 힘들이 작용을 하면은, 그리고 이제 그 개의 상태가 오직 그 속력만 변한다고 하면은 그런 힘들이 한 일이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다. 이게 바로 1 운동 에너지 정리의 그 물리적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뭔 소린지.